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짓는 미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괜찮은 척 웃어넘긴 적 말입니다. 친구의 농담이 선을 넘었는데도 괜찮아,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라고 말하며 억지로 웃었던 순간들. 직장 상사의 무례한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네, 알겠습니다 라며 미소를 지었던 그 순간들 말이죠. 우리는 왜 상처받았을 때 웃을까요? 왜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아도 웃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워서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상처받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 웃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요. 마치 갑옷을 입듯이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는 겁니다. 나 괜찮아, 나 강해라고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증명하려는 거죠.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울지 마, 참아, 내가 양보해.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학습했고, 이제는 의식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웃음을 짓게 됩니다. 무심코 나오는 그 웃음은 사실 오랜 시간 훈련된 방어 기제인 셈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세요. 왜냐고요? 그 웃음이 여러분을 더 깊은 상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먼저, 웃음은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상대방은 괜찮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말,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여러분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여전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웃었으니까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불공평합니다.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계속해서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요. 둘째, 억지로 짓는 웃음은 여러분의 감정을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분명히 화가 나고 슬픈데 웃으면 뇌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지금 화난 건가? 괜찮은 건가? 이런 혼란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오버하는 건가?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의 정신 건강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우울증, 불안증, 번아웃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셋째, 웃음으로 덮은 상처는 결국 터집니다. 쌓이고 쌓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사소한 일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전에는 괜찮았잖아.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웃었을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연구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주리 대학의 케네스 셸든 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무례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대로 돌려주면 상대방에게 만만치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의 공격 또한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대로 반격을 하자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친절하고 협력적인 대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참으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던 거죠. 셸든 박사의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뿐 자신의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놀림받거나 무례한 말을 들으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이 사람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상황에서 강하게 되받아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쏘아보는 것으로라도 반격해야 합니다. 침묵도 좋습니다. 단, 웃으며 넘어가는 침묵이 아니라 나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침묵이어야 합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로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그 말에 상처받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상처받았다면 나 지금 상처받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모두 타당합니다. 작은 상처도 상처입니다. 둘째,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사실 그때 그 말이 상처였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순간에 그 말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혹은 그건 농담으로 하기엔 좀 심한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셋째, 표정과 몸짓을 활용하세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웃음을 거두세요. 표정을 굳히세요.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불쾌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언어적 신호는 말보다 더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넷째,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나는 그런 농담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불편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세요. 이것은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여기까지가 선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다섯째,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세요. 계속해서 무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지킬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 연습해 보세요. 거울을 보며 그 말은 무례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 보세요. 그건 농담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라고 연습해 보세요. 연습하면 실전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단호함과 공격성을 구분하세요. 자신을 지키는 것과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례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공격입니다. 그 말씀은 제게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항상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세요. 여러분, 웃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처를 가리는 가면이 될 때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짜 웃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은 여러분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케네스 셸든 박사의 연구가 증명했듯이 적절한 반격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세요. 그 대신 솔직해지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감내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은 이제 잊으세요. 진짜 미덕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그 존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웃지 않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나 지금 불편해라고 눈빛으로 전달해 보는 겁니다. 모레는 한마디로 짧게 반응해 보는 거고요. 여러분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여러분이 웃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솔직할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존중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